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의 주요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이란은 미국과의 회담 의사가 없으며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제안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휴전 제안을 거부하고 전쟁 종식을 위한 자체적인 조건 목록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제안한 걸 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줄다리기가 있어야겠죠. 물론 지금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쟁의 여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미국 우정청이 미국의 우체국을 의미합니다. 우체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유류비 상승분을 충당하기 위해 모든 소포의 8%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면 좀 세게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미국 우체국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좀 더 세게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유가 배럴당 $150까지 상승할 경우 세계적 경기 침체 촉발 가능성 경고. 이란이 위협으로 남아있는 한 유가는 수년간 배럴당 $100에서 $150 사이를 유지할 것이며 결국 세계적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입니다. 레리 핑크. 그러니까 전쟁 종료되지 않으면 경기 침체로, 세계적 글로벌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 빨리 전쟁이 종료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코인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주가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우려로 급락했지만 기본적인 사업 기반은 변함이 없다. 서클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표됐는데 며칠 전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은행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서클은 이자를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경쟁력이 은행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은행들이 자기 밥그릇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짚고 넘어가 보자면 서클이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못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를 꿀꺽 자기네들이 그냥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매우 좋습니다. 다만 이자를 막 나눠주지 않으니까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전체 코인 업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겠죠.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 들고 디파이도 하고 막 대출을 하기도 하고 또 코인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코인 생태계에 굉장히 좋은 활력소를 줄 수 있었지만 그게 살짝 제한을 받게 된다. 자, 그런데 코인 투자자가 스테이블 코인 사들고 있으면 이자를 받게 됐는데 그게 안 된다면 차선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코인으로 수익 올리는 게 불가능해진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스테이킹을 할 수 있잖아요. 스테이킹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스테이킹을 하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킹 코인을 비교해 보자면 깔끔하게 스테이블 코인만 가지고 이자를 받는 게 더 쉽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스테이킹을 하면 됩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기타 여러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디파이를 통해서 코인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약세는 우회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코인에게는 어느 정도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란 전쟁 중 비트코인 반등. 하지만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아.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인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자산의 요소가 크기는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인가요? 그렇죠. 무작위 머니 프린팅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대안으로 전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은 떡상하는데 금과 같은 비트코인은 추락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고 비트코인은 아닌가요? 최근 상관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가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둘 다 가치 저장의 수단이지만 비트코인은 변동이 매우 심한 가치 저장이다. 그리고 타이밍이 다를 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블룸버그의 수석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 ETF에서 자금 유출이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 유입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갑자기 금이 망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금 대비 비트코인이 너무 저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맞춰지고 있다. 특히 지금 현재의 지정학적 위기, 이 전쟁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그 속성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금을 가지고는 해외로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냥 탁탁탁 인터넷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디지털 세상에 사람들이 조금씩 전환을 하고 이 금융체제도 디지털화 되고 있는 과정이다.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이 당연히 금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에릭 발추너스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ETF가 MSBT 뉴욕 증권거래소의 공식 상장 발표를 했습니다. 출시가 임박했다 이런 의미인데 모건 스탠리는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은행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그냥 은행이 아니라 최대 규모의 금융 자문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형 은행입니다. 16,000명의 자문가가 6조 2천억 달러, 메릴렌치, 골드만삭스, JP모건의 2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가, 투자 어드바이저, 실제로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규모는 세계 최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모건 스탠리가 드디어 ETF에, 비트코인 ETF에 공식적으로 뛰어듭니다. 자, 이제는 스트래티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보안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글로벌 사이버 보안,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네트워크의 보안, 복원력 및 신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임자를 임명했는데요. 자,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만 들고 가만히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죠. 이렇게 뭔가 개발을 하고 특히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여러 실질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게 스트래티지가 있다면 이더리움에게는 비트마인이 있죠. 톱니의 비트마인.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이더리움 스테이킹 플랫폼을 출시. 역시 스트래티지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만 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직접 스테이킹을 하고 이제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른 투자자들도 와 나한테 맡겨. 대신 스테이킹 해줄게.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솔라나. 솔라나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솔라나 재단, 마스터카드, 웨스턴 유니온, 월드페이와 협력하여 기관 개발자 플랫폼 구축. 자, 대형 금융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기업들이 심도 있는 암호화폐 인프라 전문 지식이 없어도 뭘 잘 몰라도 솔라나에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킷입니다. 일단 뭘 하려면 쉬워야 되죠. 암호화폐.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솔라나가 모든 걸 쉽게 다가서서 문을 열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들한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밈코인이나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해가 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마스터카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크레딧 카드잖아요. 웨스턴 유니온, 미국에서는 가장 큰 송금 네트워크입니다. 월드페이는 크레딧 카드 결제 플랫폼, 이런 친구들과 협력해서 결국 하려는 게 토큰화된 여러 자산을 움직일 수 있도록, 어차피 토큰화는 현실이니까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토큰화 얘기가 나온 김에 토큰화의 대표는 온도 파이낸스라고 볼 수 있죠. 이더리움 기반의 온도 파이낸스. 자체 블록체인도 출시됐습니다. 온도가 프랭클린 템플턴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운용자산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함께 온도 글로벌 마켓을 통해 프랭클린 템플턴이 운용하는 투자 상품에 온체인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고로 프랭클린 템플턴은 스텔라 루멘에서 미국 국채를 토큰화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제는 온도와도 협업을 해서 본인들이 제공하는 여러 투자 상품을 토큰화하려는 계획이다. 온도 파이낸스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레리 핑크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토큰화를 1996년 인터넷에 비유했습니다. 블랙록 CEO인 그는 2026년 연례 회장 서한에서 주식, 채권, ETF를 토큰화하는 것이
인터넷이 정보를 민주화한 것처럼 투자를 민주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화라면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투자도 토큰화를 해서 모두가 함께 세계 어디서든지 다른 나라 증권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레리 핑크의 투자자 서한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핑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와 함께 성장하기, 장기적인 낙관주의자의 생각. 그러니까 본인은 장기적인 낙관주의자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규정짓는 사건들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 가슴에 와닿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전쟁, 수조 달러 규모의 기업들, 국제 무역의 근본적인 재편, 그리고 적어도 컴퓨터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의 등장 등이 그 예입니다. 어떤 기술인가요? 어떤 기술이 컴퓨터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일까? 코인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AI, 로보틱스, 그리고 AI와 함께하는 블록체인, 코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나 자주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해석됩니다. 일일 시장 변동이 장기적인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복잡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전환은 헤드라인으로 압축됩니다.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달되고 그에 따른 반응 또한 빠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마어마한 변화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때로는 끊임없는 정보 유입이 단기적인 충동에 보상을 주는 도파민 분비 과열 현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속도는 관점을 왜곡하고 장기적인 사고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들이 직시해야 하는 현실을 가로막혀서 보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말을 이 레리 핑크가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시간이 흐르면서 투자 시점을 맞추는 것보다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 시점을 맞추려고 너무 몸부림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리 핑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투자 시점을 맞추는 것보다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지난 20년 동안 S&P 500에 투자된 1달러는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11만 놓쳐도 수익은 절반에도 못 미쳤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죠. 타임 인 더 마켓, 시장 안에 있는 게 타이밍을 재는 걸 이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따라 레리 핑크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 너무 치우치고 있는 건 아닐까.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엄청난 변화,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들의 투자 설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빨리 전쟁이 마무리되고 우리들의 코인이 제 갈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